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1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대리, 그 중에서 협의의 문건대리, 좁은 의미의 문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문건대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무권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대리임을 표시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이것은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뉩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개. 그래서 사람 머리통을, 이 얼굴 쪽을 이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니까 이제 표현대리라고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개가 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통의 뒤쪽, 그래서 X가 2개.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 할 때 이 좁자를 좀이라고, 좀벌레라고 생각해서 좀벌레를 X자로 이렇게 긁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이 표현대리, 얼굴 쪽을 제외한 머리 뒤통수 쪽, 이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민법에서 계약과 관련한 무권대리를 130조에서 135조에서 설명하고 있고, 단독행위와 관련된 무권대리를 136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권대리는 원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무권대리라 행위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을 위해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의 기대, 처음 계약에 부합하므로 민법은 본인이 추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상대방에 대한 효과,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30조를 보면 이 대리권 없는 자,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서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본인의 이 추인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추인의 성질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고, 권리의 종류로는 형성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법으로 하면은 추상 같은 단독형, 추상은 가을의 찬설이를 말하고, 단독형이라는 것은 아주 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걸로 생각해서, 가을의 찬설이 같이 이렇게 차갑게 혼자 움직이는 단독형,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132조에 보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여야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로 이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추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추인은 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132조 단서를 해석해서 가능한 것인데, 이제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 상대방이 안 때에는 이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이 상대방을 여기도 그려놨는데, 이 상대방이 같은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이 이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이 추인의 효력을 이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이 상대방이 모른다면은 이 상대방은 이제 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인의 범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암기는 일부 변경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의 효과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해서 계약 시부터 유효하게 되는데, 이 암기는 추인 무소유. 그래서 이게 추인은 이제 못생긴 사람이 무소유, 소유를 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인은 소급표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 132조를 보면은, 아까 132조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무권 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인 거절의 상대방과 그 추인 거절하는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최고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와 상속 관련된 이제 판례가 있고, 이게 시험에 이제 좀 가끔 나와서 보면은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무권 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권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제 부동산을 이제 무권 대리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암기를 노란색을 이제 따가지고 무상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덧없다. 검신에 반하다니. 이 검은 이제 검은동 할 때 검이고, 신은 신발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으로 된 신에 홀딱 반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돈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상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효과. 이것은 민법 131조 상대방의 채권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파트에서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학습을 촉구할 권리를 이제 배웠고, 제가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그 구조가 이 131조의 구조가 이 15조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빨간색으로 그때 표시했는 게 제가 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인이 그 기간이라는 걸 상당한 기간을 말하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이제 발송주의를 말하죠. 발송하지 아니했으니까 X로 표시했고,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최고의 효과는 현재 상태의 확정이라고 했죠. 현재 본인이 추인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니까 이것을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 즉 무효 상태이고, 그리고 이 무효 상태가 이제 확정되니까 이제 확정적 무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고 권리의 종류로는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암기는 최고, 의사, 닥터, 형, 브라더. 그래서 아주 실력이 최고인 의사인 형,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이 되는데, 제가 이 그림에 악의의 눈표시라든가 선의의 눈표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의의 상대방이든 악의의 상대방이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 불문 인정. 그 다음에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만 되고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무권 대리인을 안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한 효과, 두 번째 효과는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편에서 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파트를 했었는데, 요 조문하고 이 134조의 상대방의 철회권이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차이점은 16조에서는 단독행위도 규정을 하고 있어서 단독행위에 대한 이제 거절권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34조는 지금 현재 계약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절권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작대기는 이 추인이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가 이 처리는 요 낚싯바늘로 표현한다고 과거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상대방이 안 때 악이죠. 그래서 악일 때는 처리가 안 되니까 선의일 때만 처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의는 이 웃는 눈 모양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과의 사이에 맺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고, 처리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 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처리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철회권은 이 권리의 종류가 형성권이고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 형성, 철은 이제 그 무쇠 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철이 형성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악의를 본인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는 노란색을 따서 상대에게 대권, 대통령에 이제 될 수 있는 그 권리, 대권이 없음을 알았다고 입증하는 본인, 이런 식으로 좀 길지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과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규정을 한 것인데 1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도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는 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 선택을 이 채무자인 무권대리인이 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채권자가 선택 채권을 가지는 경우가 이제 여기 요 135조인데, 그래서 이 채권자에 해당하는 이 상대방이 이 선택권을 가지고 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때는 이제 과실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으면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죠. 그래서 제가 선의이면서 무과실은, 선의는 눈 웃는 표시, 무과실은 이 무자, 입을 벌리고 웃는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이 135조가 적용이 되고, 또 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몸통에다가 행위 능력자를 다 못 적으니까 행위라고 적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권 대리인의 이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 이 요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악의이고 과실이 있다는 그 입증 책임은 쭉 끌어서 하살표를 무권 대리인에게 갖다 놨으니까 입증 책임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철회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철회라는 것은 어떤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완전히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없던 걸로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이 처리하지 않아야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과 같이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법 조문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리 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대리권이 결려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대리권 결려에 관해서 그 대리인 자신의 어떤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대리인의 고의 과실은 불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실내이익이 아니고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 또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협의의 무권 대리의 마지막 측면, 즉 본인과 무권 대리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인이 협의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어떤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기법을 적용하여 민법 정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